새하얀 눈으로 덮인 이 원시림 깊은 곳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트리하우스 한 채가 공중에 떠 있다. 마치 숲이 스스로 자라 만들어낸 일부처럼. 원초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야기는 한 남자가 이 밀림에 발을 들이면서 시작된다. 그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손에는 탐지와 지탱을 위한 튼튼한 나무 막대를 들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두껍게 쌓인 낙엽과 진흙길 위를 밟아 나갔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이 광활한 야생 속에서 완벽한 장소를 찾아 자연과 하나가 되는 보금자리를 짓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의 탐색과 답사 끝에 그는 마침내 이상적인 협곡의 경사면을 발견했다. 이곳은 지형이 험하고 지하가 탁 트여 있어 공중 트리하우스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남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배낭에서 정성껏 준비한 도구들을 꺼냈다. 도르래와 로프, 장갑과 강철 케이블까지 모든 것은 거대한 공사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건설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협곡을 가로지르는 생명줄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남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무거운 강철 케이블을 협곡 건너편으로 힘껏 던졌다. 그리고 그는 가파른 경사를 조심스럽게 올라 협곡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충분히 굵은 큰 나무를 고정점으로 선택했다. 온 힘을 다해 케이블을 나무줄기에 단단히 감고 전문적인 매듭으로 견고하게 묶었다. 앞으로의 공사에서 가해질 막대한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였다.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 케이블의 다른 한쪽도 같은 방식으로 단단히 고정했다. 그리고 하중을 시험하기 위해 그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전신의 무게를 케이블에 실었다. 케이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다. 이제 자재를 모을 차례였다. 남자는 마체테와 도끼를 휘둘러 넓은 공터를 정리했다. 베어낸 굵은 통나무와 가지들을 종류별로 정리해 쌓아두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목재들은 곧 트리하우스의 뼈대와 살이 될 것이다. 그는 숲을 수차례 오가며 모은 목재를 건설 지점으로 옮겼다. 땀이 옷을 적셨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트리하우스의 골조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삽으로 깊은 구덩이를 파 기둥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리고 굵은 말뚝을 하나씩 단단히 박아 넣었다. 이어 더 긴 통나무를 가로보로 사용해 기둥과 견고하게 연결했다. 망치질은 묵직하고 힘찼으며 모든 연결은 정밀한 측정과 조정을 거쳤다. 공구로 목재를 정밀하게 절단하고 철사와 펜치로 각 결합부를 보강했다. 튼튼한 플랫폼의 윤곽이 드러났다. 플랫폼이 점점 높아지자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계속 작업해야 했다. 플랫폼 골조가 완성된 후 그는 더 가늘고 유연한 가지로 벽과 난간을 엮기 시작했다. 가지들을 능숙하게 휘어 교차시켜 묶으며 아름다운 그물 구조를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바로 둥근 입구였다. 그는 먼저 바닥에서 완벽한 원형 틀을 만들고 그것을 벽에 자리 잡힌 공간에 설치했다. 트리하우스에 동화 같은 분위기를 더했다. 지붕 골조 역시 나뭇가지로 만들었고 물 빠짐을 고려해 경사진 구조로 완성했다. 바닥은 더 촘촘히 깔아 보행의 안전을 확보했다. 기본 구조가 완성된 뒤 그는 세부 보강 작업에 들어갔다. 각 연결 부위를 다시 점검하며 흔들림이 없도록 단단히 조였다.
고된 노동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깊은 만족이 어렸다. 해가 서서히 기울며 그는 숲에서 많은 양의 이끼를 모았다. 이러한 천연 재료는 탁월한 단열층이자 위장층이 된다. 그는 두툼한 이끼를 플라스틱 방수포 위에 고르게 펼쳐 깔았다. 그리하여 트리하우스의 지붕 전체가 생명의 초록빛으로 덮였다. 추운 계절을 대비해 벽난로는 필수였다. 그는 나무로 가니 권양 장치를 만들고 도르래 시스템을 이용해 무겁고 녹슨 철제 상자를 트리하우스로 끌어올렸다. 이 철제 상자가 바로 벽난로의 본체였다. 그는 그 상자를 철판을 깔아둔 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불씨가 목재바닥에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금속 파이프를 설치해 굴뚝으로 사용했다. 지붕의 이끼층을 관통해 시래로 길게 뻗도록 했다. 마지막 작업은 모든 틈을 메우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많은 이끼를 모아 마대 자루에 담아 트리하우스로 옮겼다. 마치 예술가처럼 부드러운 이끼를 벽체에 하나하나 정성껏 채워 넣었다. 문틀과 천장의 모든 틈새까지. 이는 뛰어난 보온 효과와 방풍 효과를 가져왔고 트리하우스 내부를 자연의 향기로 가득 채웠다. 은은하게 그는 대나무로 여닫을 수 있는 둥근 창문과 문을 만들었다. 역시 이끼로 장식해 마무리했다. 마지막 틈새까지 모두 채워지자 이 공중 트리하우스는 마침내 완공되었다. 옅은 안개가 감도는 아침, 그는 드디어 새 보금자리로 들어갔다. 달아오른 숯을 벽난로에 넣고 활활 타오르는 불을 지폈다. 곧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고요한 숲 속에 한 줄기 인간의 온기를 더했다. 그는 트리하우스를 안전한 높이로 올린 뒤 따뜻한 불가에서 물을 끓여 차를 마셨다. 자신의 손으로 만든 온기와 평온을 만끽했다. 침낭을 깔고 그는 마침내 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 공중의 보금자리에서 안온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사냥 도구를 만들기로 했다. 나무 막대를 날카롭게 깎고 금속 못과 밧줄을 이용해 간이 투석 장치를 제작했다. 탄원은 작은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다. 몇 차례 시험 사격 끝에 그는 사용법을 완전히 익혔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한 마리를 잡았다. 그는 깃털을 뽑아내고 나뭇가지에 꿰어 모닥불 위에서 구웠다. 소금을 뿌리자 고기 향이 퍼졌다. 따뜻한 트리하우스로 돌아와 그는 자신의 노동의 결실을 맛있게 먹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시간이 흐르고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다. 숲은 두꺼운 눈으로 덮였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그러나 공중에 매달린 트리하우스는 따뜻한 피난처가 되었다.